창세기. 이거 읽어보려고 하면 좀 막막하죠? 뭔가 우리랑 너무 다른 시대 이야기 같고 보통은 현대적인 생각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아마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을 창세기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보통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까요?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걸 무슨 과학 교과서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.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에이,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신화 중 하나지 뭐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둘 다 좀 문제가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3000년 전에 지금 같은 과학이나 역사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? 당연히 없었죠. 그러니까 현대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안 맞아요. 그렇다고 에이 그냥 신화네 해버리면 이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를 돼버리는 거죠.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가지 길 말고 전혀 다른 세 번째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신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. 보통 신화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? 거짓말, 꾸며낸 이야기,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건 신화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학문적으로 볼 때 신화는요, 거짓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,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같은 한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질문에 답하는 기원 이야기라는 거죠.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거예요. 사실 이런 기원 이야기는 어느 문명에나 다 있어요. 고대든 현대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부 다 우리의 시작은 이랬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없이는 우리가 누군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아, 그럼 창세기도 그냥 그런 수많은 기원 이야기 중 하나구나. 뭐 옆 동네 수메르 신화나 바빌로니아 신화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? 바로 거기에 창세기만의 아주 특별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. 전혀 달라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제3의 길. 창세기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반신화, 영어로는 엔티미스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.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신화의 틀, 신화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요.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 신화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반신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딱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쉬워요. 첫째, 일단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말, 즉 신화적인 언어로 말을 걸어요. 두째, 바빌로니아나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익숙한 개념들을 슬쩍 가져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개념들의 알맹이를 완전히 박살내고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렇게까지 혁명적이고 대단한 방법인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모든 기원 이야기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무한소급이라는 철학적인 문제예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이거예요. 세상은 거북이가 바치고 있어. 그럼 바로 무슨 질문이 나오죠? 그럼 그 거북이는 누가 바치고 있는데? 끝이 없어요. 꼬리에 꼬리를 부는 질문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.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끝없는 질문을 어떻게 멈췄을까요? 그냥 몰라 하고 포기했을까요? 아니죠. 아주 영리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. 저는 이걸 더 이상 묻지마 장치라고 부르고 싶네요. 말 그대로예요. 여기까지 이전은 묻지마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임의의 시작점을 쾅 박아놓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중국 신화에선 세상이 우주적인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. 그럼 그 알은 어디서 왔냐고요? 쉿! 묻지 않는 거예요. 그게 약속이에요. 인도 신화에서는 세상을 바치는 거북이, 그 밑에 코끼리, 그 밑에 또 거북이, 끝없이 내려가죠. 그리스나 바빌로니아 같은 곳에서는 태초의 혼돈 혹은 원시의 바다가 바로 그 더 이상 묻지마 장치 역할을 한 거고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, 이런 구조가 현대 과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. 바로 빅뱅 이론의 특이점이죠. 특이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? 이 질문, 과학자들도 답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
고대 신화의 우주적 알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과학은 계속 증거를 찾고 이론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시작이라는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 고민의 구조가 닮았다는 게 정말 재밌지 않나요?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?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더 이상 어설픈 과학책이 아니에요. 그냥 시시한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요. 주변 문명의 세계관을 박살내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역으로 이용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반신화인 겁니다. 완전히 새로운 선언인 거죠.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온 세상이 신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신화처럼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. 예를 들면 당시 다른 문화권에서는 해와 달을 전부 신으로 숭배했거든요. 그런데 창세기는 그냥 뭐라고 하죠? 큰 광명체, 작은 광명체, 그냥 사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고도의 미니멀리즘이고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었던 겁니다. 결국 이 반신화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요. 우리가 창세기를 이래야만 해 라고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가 없어져요. 대신에 창세기라는 텍스트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자체의 놀라운 독창성을 비로소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.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시작에 집착하는 걸까요? 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듣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? 어쩌면 이게 바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